이것이 수학감각 분수 사칙현상 카드인데요. 지금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분수와 나눗셈의 관계, 나눗셈을 분수로 표현하고 분수를 나눗셈으로 표현하는 거 한 장 있고, 그다음에 분수의 덧셈, 뺄셈, 그다음에 그 덧셈, 뺄셈도 이렇게 통분된 유형, 또 통분해야 되는 유형, 그렇죠? 그다음에 자연수와의 덧셈,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유형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곱셈, 곱셈도 자연수와의 분수와의 곱셈, 분수끼리 곱셈, 이런 방식으로 좀 아이들이 보기에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9와 같이 보통 볼 수 있는 어떤 분수 형태를 좀 넘어서면 의아해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 때 좀 더 명확하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나눗셈, 나눗셈도 자연수 나누기 분수, 분수 나누기 자연수, 그 다음에 분수와 분수들이 나눗셈들 여러 가지 유형들을, 중요한 유형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4장으로 되어 있고 각 장마다 카드가 이제 6개. 오리면 점선을 오리면 이제 카드가 됩니다. 점선을 오리면 카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면에는 문제가 있고 뒷면에는 이제 답이 있어요. 보시면 답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해 놨고요. 제가 이제 이 분수의 사칙현상 카드를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3학년 때부터 이제 분수를 배우죠. 그래서 6학년 1학기 때 분수의 나눗셈을 배우게 되는데 학기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수의 덧셈을 했어요. 이해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분수의 곱셈으로 가면 덧셈하고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또 나눗셈을 할 때는 나눗셈만 보면은 나눗셈만 연습할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다시 분수의 덧셈 통분을 시켜야 되는 분수의 덧셈을 또 시키면 갑자기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칙현상을 온통 헷갈려 하는 것이죠. 뭐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원리를 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 푸는 방법, 적용하는 방법만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해했다라고 해도 연습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것 같은데 잠깐 헷갈리는 그런 현상들이 수학을 배우다 보면 있어요. 그래서 수학을 어떤 문제를 틀리는 요인은 두 가지다. 정확한 이해가 없었을 수도 있고 이해가 있더라도 연습이 충분치 못하면 실수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수 사칙현상 수학 감각을 통해서 다 문제를 풀었다고 해도 최종적으로는 이 사칙현상의 모든 개념들을 섞어가지고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섞어서 그 서로 상호간에 헷갈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연습을 좀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는 카드를 가지고 놀므로써 관찰을 하고 스스로 자꾸 재미있게 즐겁게 그러니까 틀리고 맞고에 대한 부담감 없이 이 연습을 했으면 하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처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보시면 종류대로 있어요. 사실은 이제 첫 단계는 분수의 개념인데 사실 분수는 나누기의 표현이에요. 1 나누기 2는 2분의 1이죠. 이 이제 처음에 이 카드를 활용할 때는 이 네 종류가 지금 네 종류죠. 이 네 종류를 막 섞어가지고 막 제시하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 종류씩 순서대로 연습을 좀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시를 하죠. 1 나누기 2는 맞춰보라고 하죠. 그거를 2분의 1이다. 2분의 1이다. 이제 2분의 1 했을 때 2분이라는 건 2분 2로 나눴다라는 뜻이에요. 2분. 분자가 나누다는 뜻이고 2등분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2등분의 하나. 1 나누기 2. 1 나누기. 이거를 이제 나눗셈으로 표현해봐. 이러면 1 나누기 2. 근데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모님이 이제 문제를 내주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고 아이들은 무조건 맞추는 역할을 하면 아이들이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처음 시작할 때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잘 알고 있는지 아빠가 잘 알고 있는지 혹시 실수를 하는지 문제를 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고르겠죠. 문제를 내려고. 그러면서 답은 그냥 관찰하겠죠. 그래서 문제를 내되 아이들은 이렇게 답을 보고 엄마한테 이제 문제를 내주겠죠. 이렇게 이걸 맞춰보라고 아이는 답을 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비난도 없이 자기가 관찰을 통해 가지고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즐겁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이거를 이제 원래 문제가 이겠죠. 1 나누기를 분수로 나타내 보시라고 이랬는데 이걸 실수해 가지고 1분의 2 이런 것들을 그냥 할 수도 있어요. 너무 티내지 않게. 그럼 아이는 그런 것 가운데 부모의 실수 가운데서
즐거움을 느끼죠. 2분의 1이라고 이제 자기가 수정해 주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4 나누기 분수를 나타내면 2분의 4.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분모가 나누는 수거든요. 분모가 나누는 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아이들이 갑자기 100이 넘는 수, 이상한 패턴, 우리는 이제 명확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100분의 99죠. 99를 100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100분의 99를 99 나누기 100이 되겠죠. 이거는 100분의 10, 100등분하는 거죠. 100으로 나눈다는 뜻이죠. 뭐 10을. 그리고 이거는 10 나누기 100. 우리가 분수를 읽을 때 이게 100분의 10 이렇게 이제 읽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거꾸로 읽어요. 10 over 100, 100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그냥 아래로 순서대로 읽어요. 그래서 제가 권하기는 10 나누기 100으로 읽어도 괜찮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 나눗셈 기호 있잖아요. 이거 안 사용해요. 10 나누기 100을 그냥 이 상태로 표현해요. 10 나누기 100. 분수로 그대로 표현하는 나라들도 있다. 그 다음에 숫자뿐만 아니고 문자가 올 수도 있다. 이제 모국어를 통해서 문자가 올 수 있구나. 100 나누기 10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를 제가 이제 10분의 100 굳이 숫자로 쓰지 말고 문자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면 a 나누기 b는 b분의 a, b분의 a가 되겠죠. b로 나누는 거니까 분모가 되겠죠. b분의 a. 요거를 나눗셈으로 표현하면 a 나누기 b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1단계예요. 요거를 이거는 아이들이 이제 분수가 나눗셈과 그냥 같은 표현이다. 형식만 다르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아주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모가 나누는 수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분수의 기본 개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덧셈이죠. 덧셈도 분수의 덧셈에서 이제 통분이 이미 되어 있으면 우리가 5분의 1, 5분의 2, 5분의 1 이것을 다 더한다는 것은 이 5분의 2라는 것은 5분의 1이 두 개라는 뜻이거든요. 5분의 1, 5분의 1.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 그냥 5분의 1, 5분의 2, 5분의 1은 셈을 할 수가 있어요. 셈하다는 것은 카운트, 그러니까 셀 수 있다는 뜻이죠. 잘 보시면 그림으로 뒤에 표현해 놨어요. 잘 보세요. 5분의 1은 5개 중에서 하나죠. 1을 5조각으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 5분의 2는 2개. 5분의 1은 하나. 당연히 요게 하나하고 이게 1. 요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카운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1. 그래서 5분의 4가 되는 거죠.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게 15가 되지 않는다. 분모가 15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모는 똑같은 크기로 나눴다. 통분이 되었다. 통분이라는 뜻은 원래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똑같은 크기로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크기가 똑같아질 때까지 나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통할 수 있도록 나누는 거예요. 더 잘게 쪼개는 것이죠. 이게 제가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흔히 볼 때는 이 분수 2개의 덧셈만 열심히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3개의 덧셈, 실제로는 4개, 5개, 6개의 덧셈을 통분된 상태를 분수를 더했을 때 더 큰 깨달음이 있어요. 이것이 15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근데 이렇게만 돼 있으면 10분의 3이라고 하는 애들이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분수의 덧셈 배우고 곱셈, 나눗셈까지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문제를 풀면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게 이제 기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수예요. 2 더하기 5분의 2. 더하기라는 게 at 해가지고 이거 그리고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2 그리고 5분의 2. 2 그리고 5분의 2. 요것을 분수를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자연수를 분수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데 whole number거든요. 2라는 것도 이 1을 5분의 5로 볼 수 있어야 돼요. 5분의 2로 이제 분모를 통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5가 있기 때문에 이 2라는 거는 5분의 5, 1이 두 번이지 않고 5분의 5, 5분의 5. 5분의 5가 두 번이니까 5분의 10이 되겠죠. 5분의 10. 이거를 5분의 5가 두 번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5분의 10 더하기 5분의 2 해서 5분의 12. 결국 이걸 대분수로 고치면 2와 5분의 2예요. 알죠? 2와 5분의 2. 여기 더하기 기호를 생략한 것이죠. 2와 5분의 2. 2 그리고 5분의 2. 결국 대분수를 이제 가분수로 고치면 뭐 지금 자연수 더하기 분수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도 갑자기 그러니까 대분수를 가분수를 굉장히 잘 고치는 애가 이 더하기를 하려면 갑자기 힘들어해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 2와 5분의 2라고 표현하는 것도 까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패턴을 넣어 두었고요. 이런 거 10 빼기 10분의 9
이 10을 10분의 100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넣어놓은 건데 10분의 10이라 하는 애들도 있고 별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10분의 10이 10번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10이라는 거는 10분의 10, 10분의 10이 1이니까 그 whole number 1이 분모, 분자 같은 것을 늘 인식을 시키고 그게 10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10개 있고 그것을 거기서 이제 9개를 뺀 10분의 100에서 10분의 9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10분의 100 빼기 10분의 9 그래서 10분의 91 10분의 91은 9와 10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완전히 분모가 달라요. 이런 거는 통분해야겠죠. 통하지 않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서로 우리가 카운트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셈을 할 수 없다. 셈을 할 수 없다는 건 그냥 여기 하나 있죠. 2분의 1이 1 여기 3분의 1이 하나가 있죠. 이래서 2라고 1, 1이니까 2다. 이렇게 카운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크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크기를 맞추는 것은 그것 통분이라고 하는 거죠. 통분은 같은 크기가 될 때까지 잘게 더 나누는 거예요. 잘게 더 쪼개는 거예요. 그 얘기는 가로와 세로로 겹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드시 통분이 되고 요 6분의 1이 크기, 요 6분의 1이 크기가 2분의 1에도 반드시 생기고 3분의 1에도 반드시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통분을 한다라는 거는 가로, 제가 수학 관계에서는 빌딩이라고 했는데 이 빌딩 2층에서 한 층을 쓰는데 2분의 1을 쓰는 거죠. 그것에 방을 이제 3칸씩 만들었을 때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은 6분의 3하고 같아요. 그 원리는 세 조각이 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세 조각이 나는 거죠. 전체도 세 조각이 나고 당연히 색칠된 부분도 세 조각이 나기 때문에 3배씩 더 잘게 쪼개지는 것뿐이에요. 같은 크기인데 더 잘게 쪼개지는 것이죠. 반면에 3분의 1은 절반, 이 절반으로 쪼개져서 3분의 1이 전체도 지금 전체 이 하나 둘 세 개가 세 개 전체 1, 1,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세 조각 났는데 이것이 전체로 두 배 더 쪼개지는 거죠. 하나가 이제 두 개씩 되는 거잖아요. 색칠된 부분도 당연히 두 배가 되는 거죠.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3분의 1의 분모에도 두 배가 됐고 분자도 크기가 두 배가 됐다. 크기가 아니고 이제 개수가 두 배가 된 것이죠. 그래서 통분을 하면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 해서 6분의 5가 된다. 6분의 5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통분의 의미를 정확한 크기 6분의 1짜리를 찾는 거예요. 3분의 2 안에는 6분의 1이 3개. 2분의 1에는 3개, 3분의 1에는 또 2개가 되는 것이죠. 그 원리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놨죠. 이제 빼기. 더하기를 하면 사실은 빼기는 좀 쉽죠. 빼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2개하고 여기 하나가 같은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3분의 1짜리가 2개잖아요. 이게 2분의 1짜리가 하나고. 그래서 이거를 막 뺄 수가 없어요. 2 빼기 1 해가지고 1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같이 이제 통분을 해야 된다. 통분하는 거는 겹치는 거죠. 3층짜리 건물 중에서 2층짜리를 쓰고 방을 2개씩 만들면 이거는 3분의 2가 두 조각씩 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4가 될 것이고, 그렇죠? 전체 6개 중에서 4개가 되는 거고, 2분의 1은 또 2분의 1은 3조각 나니까 3배씩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3이 돼요. 빼면 6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부모님이 답을 보시고 아이가 이제 맞춰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아이 보고 문제를 내라고 해도 돼요. 아니면 번갈아서 문제를 내게 해도 되고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적절하게 배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늘 관찰하죠. 4분의 3하고 7분의 2가 통분된다라는 거는 얘는 7이 곱해지고 얘는 4가 4배, 4배씩 잘게 더 쪼개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8분의 21 더하기 28분의 8이 돼가지고 28분의 29가 된다. 1과 28분의 1이 된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덧셈이 끝나요. 이것도 이제 자주 관찰해 보게 하는 거예요. 자주. 처음에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보게 하는 거죠. 틀렸다 맞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보게 해서 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세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곱하기는 사실은 더하기의 반복이거든요. 곱이라는 거는 2배 한다는 건 2번 반복해서 더한다 이런 뜻이죠. 2 곱하기 3분의 1은 의미적으로는 2번이에요. 3분의 1을 2번 하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건 3분의 2가 되죠. 근데 이제 기하학적인 모형은 이런 것이죠. 보시면 밑이 베이스가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3분의 1을 2번 하는 거죠. 2번 3분의 1을.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2층으로 쌓는다는 거예요. 2층으로 3분의 1을. 이게 이제 1이라 하면 이게 가로 세로가 1인데 1이죠. 1.
1의 크기예요, 이게 전체가. 근데 요거를 3분의 1 조각 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하나고 이거를 2층으로 쌓으면 당연히 가로는 3분의 1, 세로는 2가 되죠. 이 면적이 이제 곱하기 형태잖아요. 그래서 수학감각 아니 곱셈을 보시면 정확하게 곱셈의 의미들 또 기하학적인 형상들, 프로덕이라는 그 쌓아올린 모습들을 직사각형으로 쌓아올린 모습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곱이 면적이 되는데 이것이 곱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얼마예요? 3분의 1이 두 개 일어나기 때문에 3분의 2가 되는 것이죠. 의미적으로는 두 번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되는 것이죠. 요만큼이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이 2층으로 쌓이는 모습이죠. 요거는 11 곱하기 10분의 3. 10을 넘는 이제 곱하기 일부러 놓은 거죠.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더 넘게 해주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패턴을 또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10분의 3이 11번이죠. 10분의 3이 11번이면 10분의 3 더하기 10분의 3 더하기 10분의 3 더하기 10분의 3 더하기 11번 있으면 이게 3이 11번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33, 10분의 33이 되겠죠. 11번 10분의 3을 의미죠. 요 times 곱 표현이 몇 번이란 뜻이에요. 몇 번. 영어에서는 times 몇 번이란 뜻이죠. 그래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10분의 33이다. 그래서 곱하기는 자연수 상태가 있으면 이건 사실 11번을 의미하기 때문에 10분의 3이 11번이니까 분자끼리만 곱해지는 거죠. 분모는 그대로 있는 거죠. 이런 거. 이제 반면에 이제 거꾸로 된 건데 이것도 곱셈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이게 두 번이라고 하죠. 서양은 그렇지 않지만 이거는 2가 3분의 2층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2가 3분의 2층으로. 근데 우리는 3분의 2가 두 번. 곱하기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3분의 4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근데 기하학적인 모형은 뭐냐면 3분의 2번이에요. 3분의 2 타임스 3분의 2번 뭐가 2를. 그래서 원래 이제 2를 놨어요. 두 개가 3분의 2층으로 쌓여 있는 거죠. 하나 쌓인 게 아니고 3분의 2층 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로는 2가 되고 세로는 3분의 2가 되는 어떤 그림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2가 이제 두 번 되는 거잖아요. 3분의 2, 3분의 2. 그렇죠?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이거는 1분의 2. 이 자체를 1분의 2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3분의 4다. 3분의 4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3분의 1이 4개가 되겠죠? 그렇죠? 3분의 4다. 그래서 1과 3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분수끼리의 곱인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라는 것은 보시면 2분의 1번 또는 2분의 1층이에요. 뭐가 3분의 1을 그래서 3분의 2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넣었죠. 그것이 반층 쌓여 있는 거예요. 반층. 한 번이 아니고 이렇게 딱 잘라서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 어떻게 돼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쪼개진 모양을 보세요. 쪼개진 전체 조각은 여기가 3개, 그렇죠? 여기가 2개이기 때문에 6조각이 나는 거죠. 6조각. 2 곱하기 3, 그다음에 1 곱하기 2. 그래서 이 전체 쪼개진 3분의 2라는 거는 사실 3개 중에 2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조각이 났고 높이도 마찬가지로 2조각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조각수는 이 분모의 곱만큼 전체 조각수가 잘게 쪼개지고 그다음에 색칠된 부분은 1이 두 번, 아니 2가 한 번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해서 6분의 2가 된다. 6분의 2는 약분을 하면 3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이 그림을 자꾸 그릴 수 있으면 좋아요. 5분의 2를 그려주고, 그렇죠? 5분의 1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4분의 3만큼 올라가면 요만한 거죠. 그러면 이 쪼개진 거는 20분의 1짜리가 20분의 1짜리가 둘, 3층으로 쌓여있겠죠. 3 곱하기 2가 되겠죠. 20은 5 곱하기 4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곱셈은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져. 그러니까 잘게 더 쪼개진다. 이 면적을 보시면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진다. 왜냐하면 이 2가 3층으로 쌓일 거기 때문에. 제 10이 되면 이것들은 아이들이 또 깜짝 놀라는 수가 있어요. 10 곱하기 10을 갑자기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되는 거죠. 이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아이들이 곱셈의 의미를 이런 이제 모양을 프로덕인 모양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10분의 9가 이렇게 있고 10분의 3이 있으면 전체 쪼개진 거는 아주 잘게 쪼개지겠죠. 100조각이 나고 100분의 1조각이 여기는 9가 3층으로 쌓여있는 27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나눗셈. 분수의 나눗셈의 원리는 사실 통분의 원리랑 똑같아요. 예. 우리가 만약에 이게 3 나누기 9, 3개 나누기 9, 어떤 자연수가 3 나누기 9라는 건 명확히 알 수 있죠. 이거를 9분의 3이라고 아까 이렇게 했었죠. 이거는 그렇죠. 1 나누기는 2분의 1이었죠. 이 분모가 되는 수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10분의 3하고 10분의 9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10분의 1짜리가 3개, 10분의 1짜리 9개이기 때문에 개수로서는 10분의 1짜리 3개, 10분의 1짜리 9개 하면 셈이 가능해요. 마치 자연수 3개, 자연수 9개처럼 10분의 1이 3개, 10분의 1이 9개라는 거는 똑같은 크기가 3개 있고 똑같은 크기가 9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9분의 3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결국엔 3 나누기 9랑 같아요. 통분이 된 상태에서는 3개, 9개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카운트 할 수 있고 그걸 그냥 분수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약분하면 3분의 1이 된다.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죠. 이 의미, 이제 자연수를 나눴는데 3분의 2 나누기는 나누기라는 게 뭐 두 조각 내는 거죠. 절반으로 나누기 2로 나눴으니까 이 얘기는 3분의 1을 더 절반으로 나누면 6분의 2가 되겠죠. 이런 의미를 아이들이 알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2라는 게 1분의 2거든요. 1분의 2, 그렇죠? 1분의 2. 그럼 이걸 통분을 해보면 이게 3분의 얘는 3분의 2가 되고 얘는 3분의 6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3 곱하기 2가 되겠죠. 엇갈려 곱하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통분은 반드시 이 둘을 곱해서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분자는 통분된 수의 분자는 상대방의 분모를 곱해지는 거예요. 엇갈려서 곱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 곱하기 1 나누기 3 곱하기 2다. 통분이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나누기를 표현할 수 있겠죠. 2 곱하기 1 나누기 3 곱하기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분수로. 그래서 3분의 2 원래가 처음에 이제 3분의 2가 있었는데 이게 3 곱하기 분의 2 곱하기 1이 돼요. 이 모습은 뭐냐면 3 곱하기 2가 있고 곱하기 2분의 1이랑 똑같은 거예요. 2분의 1은 처음 수의 역수가 된 것이죠. 처음 수의 곱하기로 고치고 역수가 된 것이죠. 이 패턴을 자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이 패턴을. 네. 그래서 답은 이제 3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요거는 2 나누기 3분의 2. 2 나누기 3분의 2는 2는 1분의 2였죠. 똑같죠. 통분을 하면 3이 될 거고 이게 통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 나누기 1 곱하기 2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이거를 곱하기 역수로 앞에 있는 건 그대로 있어요. 앞에 있는 건 그대로 있고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고 둘은 바뀌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엇갈려 곱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 이거 나누기 이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거를 이제 또 이런 설명해 준 걸 통분해 가지고 나누기를 분수로 표현하는 것은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얘를 2 곱하기 2분의 3이라고 자꾸 2 곱하기 2분의 역수 2 곱하기 역수 2 곱하기 2분의 3 요거를 강조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11 나누기 10분의 3도 11 곱하기 3분의 1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수의 곱셈을 모르면 나눗셈을 자연스럽게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또 분수의 곱셈은 분수의 덧셈을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분의 11 곱하기 3분의 10 이렇게 해가지고 3분의 110이 된다. 2분의 1 나누기 3분의 1은 이제 통분되면 6이 되겠죠. 이렇게 엇갈려서 곱해요. 1 곱하기 3, 2 곱하기 1. 그래서 2 곱하기 1분의 1 곱하기 3이 되겠죠. 그 얘기는 2분의 1 곱하기 1분의 3이 되는 것이죠. 2분의 1 곱하기 1분의 3. 네, 이것도 마찬가지. 네. 그렇게 이제 하나씩 개별적으로 4개의 형태의 개념들을 차곡차곡 이해한 다음에는 이걸 다 섞어놔요. 섞어놓고 이제 문제를 랜덤하게 풀어보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이한테 문제를 내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섞어놓고서 엄마나 아빠한테 너가 원하는 문제 내봐라. 그 다음에는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문제를 낼 테니까 잘 보라고. 잘 보라는 이유는 뭐냐? 관찰을 많이 해보라는 거예요. 답을. 그래서 아이가 이제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이런 걸 자기가 보고 좀 어렵다 싶으면 엄마한테 문제 내고 싶으니까 답을 확인할 거예요. 답을 늘 확인을 하라고 해야 돼요. 넌 심판이니까 이 답을 확인하고 문제를 내줘봐라. 섞어놓고 문제를 내주면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헷갈려 당연히 이렇게 개별 4개의 어떤 패턴별로 익혔으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섞어 놓으면 또 헷갈려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를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면 이제 알겠죠. 알겠다고 해놓고 또 헷갈려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여러 번, 몇 번씩, 4번, 5번씩을 이 카드를 통해서 게임을 하면 이제는 분수가 너무 쉽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는 수학감각 분수편을 1, 2편을 다 풀고 그 다음에 이런 카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게임하듯이 관찰하고 원리를 터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즐겁게 게임을 하면 됩니다. 반드시 위의 것은 판단하고 비판하고 아이가 틀렸다고 해가지고 비웃거나 아직도 모르니 이런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은 아이는 배움의 문을 닫습니다. 그냥 자연스럽다. 틀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분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분수의 사칙연산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경험이 좀 더 필요한 것 뿐인 것이죠.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칠 텐데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